혹시 매일 먹는 작은 음식 하나가 여러분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년 넘게 노인의학을 전공해온 박한성 의사입니다. 혹시 매일 먹는 작은 음식 하나가 여러분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주에 제 병원에 68세 김태수 아저씨가 오셨어요. 이분이 평생 채소만 신경 쓰며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불과 몇 달 만에 혈압과 혈당 수치가 치솟아 올랐더라고요. 혈압이 190까지 올라가고 공복혈당도 180을 넘나들고 있었어요. 김 아저씨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저는 매일 채소도 많이 먹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고 운동도 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나빠지는 거죠? 도대체 뭘 잘못한 건가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건강에 좋다는 것들만 골라서 먹는데 검사 결과는 점점 나빠지고 옆집 할머니는 80살이 넘었는데도 병원 한 번 안 가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곳이 많은지.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세계 장수 마을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 5가지를 알게 되면 김 아저씨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15년간 전 세계 장수 마을을 직접 다니면서 조사한 놀라운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섬,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 이런 곳들을 블루존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평균 10년에서 15년을 더 살아요. 그것도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90살, 100살이 되어도 치매 없이 건강하게 말이에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통계를 보면 이 지역에서는 100세 이상 장수자가 일반 지역보다 10배나 많아요.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유전자일까요? 환경일까요? 답은 바로 음식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매일 먹는 특별한 음식 5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음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기름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장수 마을 사람들은 매일 기름을 듬뿍 먹어요. 우리는 생선을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거의 매일 먹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혹시 이런 분 계시나요? 아,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지금 와서 뭘 해봐야 소용없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82세에 이 음식들을 시작해서 88살에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간 할아버지도 계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점이에요. 그럼 5위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건강한 노후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그럼 정말 충격적인 장수의 비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세계 장수 마을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 5위는 바로 블루존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이요? 그거 비싸기만 하고 우리나라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랑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제가 지중해 연안의 사르데냐 섬에서 만난 70세 마리아 로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매일 아침 식뱅에 올리브 오일을 듬뿍 발라서 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한 방울이 아니라 큰 스푼으로 한 숟가락을 통째로요. 처음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 할머니, 그렇게 기름을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지 않나요? 그런데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의사 선생님, 저는 50년째 이렇게 먹고 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130이에요. 혈압도 120이고요. 마지막으로 병원 간 게 10년 전이에요. 정말 믿기지 않아서 그 마을 보건소에서 주민 100명의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해 봤어요. 매일 올리브 오일을 큰 스푼으로 한 숟가락씩 드시는 분들이 오히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더라고요.
평균 총 콜레스테롤이 180,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60 이상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비밀은 올리브오일,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의 특별한 성분에 있어요. 먼저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 하지방산이 73%나 들어있거든요. 이 올레산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정말 신기해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늘려요. 마치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게다가 올리브오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30가지 이상 들어있어서 혈관 노화를 막아줘요.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12만 명을 3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 올리브오일을 4스푼 이상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무려 48%나 낮았어요. 뇌졸중 위험도 35%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름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린이나 버터 같은 건 건강에 좋은 기름이라고 생각하고 올리브오일은 그냥 비싼 기름 정도로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마가린은 트랜스지방이라고 해서 혈관을 막는 최악의 기름이에요. 버터도 포화지방이 많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요. 반면에 올리브오일은 혈관을 뚫어주는 기름이에요. 마리아 할머니 같은 분들이 평생 마가린과 버터 대신 올리브오일만 사용한 게 장수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그럼 올리브오일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먼저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마리아 할머니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밤사이 비어있던 위장에 좋은 기름이 들어가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거든요. 구체적으로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신 후 5분 정도 지나서 올리브오일 한 큰 스푼을 드세요. 처음에는 기름맛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레몬즙 몇 방울을 섞어서 드시면 훨씬 부드러워져요. 올리브오일 선택도 중요한데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사세요. 라벨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고 적혀 있는 건 말이에요. 일반 올리브 오일이나 퓨어 올리브 오일은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서 좋은 성분이 많이 파괴돼요.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하루에 한 스푼씩만 드시면 500ml, 한 병으로 한 달 반 정도는 쓸 수 있어요.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죠.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세요. 냉장고에 넣으시면 굳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영양소에는 문제 없어요. 상온에 10분 정도 두시면 다시 액체로 돌아와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올리브 오일을 고온에서 요리하면 안 돼요. 20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성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볶음 요리할 때는 다른 기름을 쓰시고 올리브 오일은 나물 무치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세요. 만약 위가 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반 스푼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빈속에 바로 드시지 마시고 바나나 반 개 정도를 먼저 드신 후에 올리브 오일을 드시면 부담이 덜해요. 또 한 가지, 혈압약이나 혈액순환 개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올리브 오일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와 중복될 수 있거든요. 자, 올리브 오일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놀랍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4위에서 소개할 음식은 더욱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음식을 장수 마을 사람들은 거의 매일 먹는다고요.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오늘 당장 마트에 달려가고 싶으실 거예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할 수 있게 해줘요. 세계 장수 마을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 4위는 바로 등푸른 생선, 그 중에서도 고등어와 정어리예요. 생선이요? 저는 생선 비린내도 싫고 가시 발라내는 것도 귀찮아서 잘 안 먹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우리 세대는 생선보다는 고기를 더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만난 65세 타케시 타나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5년 전까지만 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계셨어요. 혈압이 160 넘나들고 의사한테도 평생 약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혈압이 120으로 완전히 정상이에요. 혈압약도 끊었고요.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뜻밖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매일 고등어를 먹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먹었는데 3개월 전부터는 거의 매일 먹고 있어요. 매일 생선을 드신다고요? 정말 놀랐어요. 우리는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만 먹으면 충분하다고 배웠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오키나와 장수 마을 주민 200명을 조사해 봤어요. 9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 중에 80%가 거의 매일 등푸른 생선을 드시더라고요. 그것도 우리처럼 구워서 먹는 게 아니라 삶아서 먹거나 회로 드시고요. 왜 등푸른 생선일까요? 바로 오메가3 지방산 때문이에요. 그런데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다른 오메가3와 차원이 달라요. 등푸른 생선에는 EPA와 DHA라는 두 가지 오메가3가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혈관에서 하는 일이 정말 놀라워요. EPA는 혈액을 맑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주고 DHA는 뇌세포를 보호해서 치매를 예방해줘요. 미국 심장학회에서 25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등푸른 생선을 5회 이상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근경색 발생률이 60%나 낮았어요. 뇌경색 위험도 50%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우리가 생선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상식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잘못된 상식, 생선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생선의 콜레스테롤은 식물성 콜레스테롤이라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지 않아요. 오히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두 번째 잘못된 상식, 생선은 비려서 맛없다. 이것도 조리법의 문제예요. 타케시 할아버지처럼 올바른 방법으로 조리하면 전혀 비리지 않아요. 세 번째 잘못된 상식, 생선은 비싸다. 고등어나 정어리는 다른 생선에 비해 저렴한 편이에요. 게다가 영양가는 더 높고요. 그럼 등푸른 생선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시간이 중요한데요. 저녁보다는 점심시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생선의 단백질과 오메가3가 오후에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거든요. 타케시 할아버지도 매일 점심 12시에 고등어를 드세요. 조리법은 굽는 것보다 삶거나 찌는 게 좋아요. 고온에서 구우면 좋은 지방산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고등어는 무와 함께 끓여서 드시고 정어리는 간단히 쪄서 드세요. 한 번에 드실 양은 손바닥 크기 정도, 대략 100g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비린내를 없애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생선을 물에 담글 때 우유를 한 큰 스푼 넣으시거나 조리하기 전에 생강즙을 발라두세요. 그러면 비린내가 완전히 사라져요. 만약 생선 가시가 걱정이시라면 통조림 생선을 활용하세요. 고등어 통조림이나 정어리 통조림도 영양가는 생선과 똑같아요. 다만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물에 한번 헹궈서 드세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생선 섭취를 조심하셔야 해요. 생선에 들어있는 퓨린이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또 혈액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생선의 오메가3가 혈액을 맑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중복될 수 있어요. 자, 등푸른 생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놀라운 음식이죠? 그런데 3위에서 소개할 음식은 더욱 놀라워요. 우리가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음식이 사실은 장수의 비밀이었다고요. 콩류에 대한 여러분의 편견이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자가 되어 주신다면 더욱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세계 장수 마을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 3위는 바로 콩류예요. 두부, 병아리콩, 렌틸콩 같은 것들 말이에요. 콩이요? 콩은 소화도 안 되고 가스도 차고 맛도 별로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콩은 그냥 단백질 보충용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 로마린다에서 만난 62세 릴리 존슨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이 할머니가 3년 전까지만 해도 변비가 심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화장실을 못 가시고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무거웠다고 해요. 의사한테 가도 나이 들면 그런 거다, 완화제나 먹어라 이런 말만 들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가시고 소화도 잘 되고 피부도 좋아지셨어요. 심지어 면역력도 좋아져서 감기 한번 안 걸리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매일 콩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두부, 점심에는 렌틸콩 수프, 저녁에는 병아리콩 샐러드로요. 매일 콩을 드신다고요? 정말 의외였어요. 우리는 콩이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린다 장수 마을 주민들을 조사해 봤어요. 이곳 주민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끼 이상은 콩류를 섭취하더라고요. 그것도 단순히 두부만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콩을 번갈아 가며 드시고요. 왜 콩류가 장수에 도움이 될까요? 첫째,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근육이 줄어드는데 콩의 단백질이 이를 막아줘요. 게다가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콜레스테롤도 없고 포화지방도 거의 없어요. 둘째,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아요. 렌틸콩 한 컵에는 하루 권장 식이섬유 섭취량의 60%가 들어있어요. 이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변비도 해결해줘요. 셋째,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특히 대두에 많은데 이게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폐경 이후 여성분들의 골다공증과 심장질환을 예방해줘요.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20만 명을 25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콩류를 4회 이상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장질환 위험이 22% 낮았어요. 대장암 위험도 30%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우리가 콩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들이 대부분 틀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편견, 콩은 소화가 안 된다. 이건 조리법의 문제예요. 콩을 충분히 불려서 요리하고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면 소화에 전혀 문제 없어요. 릴리 할머니도 처음에는 작은 스푼으로 시작했다고 해요. 두 번째 편견, 콩은 가스가 찬다. 이것도 장내 세균이 적응하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2-3주 정도 꾸준히 드시면 가스 차는 현상이 사라져요. 세 번째 편견, 콩은 맛없다. 이건 조리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향신료와 함께 요리하면 정말 맛있어요. 그럼 콩류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시간은 저녁 식사 때가 가장 좋아요. 저녁에 드신 콩의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밤사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 주거든요. 릴리 할머니도 저녁 6시에 가볍게 두부조림이나 콩 샐러드로 드세요. 조리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두부는 굳이 기름에 볶지 마시고 간장과 마늘로 간을 해서 졸여서 드세요. 렌틸콩은 양파와 함께 끓여서 스프로 만들면 소화가 잘 돼요. 병아리콩은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면 고소하고 맛있어요. 한 번에 드실 양은 두부 기준으로 3분의 1모, 대략 100g 정도가 적당해요. 렌틸콩이나 병아리콩은 밥숟가락으로 2-3스푼 정도요. 콩을 처음 드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주에는 이틀에 한 번씩 두부 반모 정도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 주에는 하루 걸러 한 번, 세 번째 주부터는 매일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소화기관이 천천히 적응해서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가스가 찰 때를 대비해서 생강차나 페퍼민트 차를 함께 드시면 도움이 돼요. 또 콩을 조리할 때 생강이나 계피를 넣으면 소화가 더 잘 돼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콩류 섭취를 주의하셔야 해요. 특히 두부나 된장은 퓨린 함량이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렌틸콩이나 병아리콩 위주로 드세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대두 제품은 조심하셔야 해요. 대두의 이소플라본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콩류를 선택하세요. 자, 콩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놀라운 장수 음식이죠? 그런데 2위에서 소개할 음식은 더욱 놀라워요. 우리가 이거 하나만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착각하고 있던 그 음식의 진짜 비밀을 알려드릴 거예요. 채소에 대한 여러분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준비 되셨나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세계 장수 마을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 2위는 바로 채소예요. 그 중에서도 케일, 시금치, 토마토 같은 색깔이 진한 채소들이에요. 채소요? 그야 당연히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저도 매일 채소 먹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채소가 뭐 특별할 게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탈리아 사르데냐에서 만난 70세 안토니오 메디치 할아버지를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3년 전까지만 해도 당뇨가 있으셨어요. 공복 혈당이 150을 넘나들고 혈압도 불안정했다고 해요. 피부도 거칠고 기미, 주근깨가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혈당이 완전히 정상이에요. 공복 혈당 95, 당화 혈색소 5.4예요. 혈압도 120으로 안정됐고요. 더 놀라운 건 피부가 정말 깨끗해지셨어요. 70세 할아버지 피부가 50대처럼 보일 정도로 탄력 있고 윤기가 나더라고요.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몇 끼 채소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냥 먹은 게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먹었어요. 몇 끼 채소를 드신다고요? 그것도 특별한 방법으로요?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안토니오 할아버지가 채소를 먹는 방법이 우리와 완전히 달랐어요. 사르데냐 장수 마을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이들은 정말 몇 끼 채소를 드시는데 그냥 생으로만 먹지 않아요. 볶아서도 먹고 발효시켜서도 먹고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더라고요. 왜 채소가 장수에 도움이 될까요? 첫째, 항산화 성분이 엄청나게 풍부해요. 케일에는 베타카로틴이, 시금치에는 루테인이,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들어있어요.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늦춰줘요. 둘째,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예요.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일수록 영양소가 많아요. 케일 한 줌에는 하루 필요한 비타민 K의 600%가 들어있어요. 셋째,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안토니오 할아버지의 혈당이 좋아진 것도 이 때문이에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50만 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매일 진한 색 채소를 5대분 이상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전체 사망률이 26% 낮았어요. 암 발생률도 35%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우리가 채소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상식이 있거든요. 첫 번째 잘못된 상식, 채소는 샐러드로만 먹어야 건강에 좋다.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오히려 일부 채소는 익혀서 먹어야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돼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익혀야 3배나 늘어나고 당근의 베타카로틴도 기름과 함께 볶아야 흡수가 잘 돼요. 두 번째 잘못된 상식, 채소만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 이것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안토니오 할아버지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서 먹고 다른 영양소와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해요. 세 번째 잘못된 상식, 비싼 유기농 채소만이 좋다. 물론 유기농이 더 좋지만 일반 채소라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먹는 거예요. 그럼 채소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매끼 식사 15분 전이에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에서 포만감을 주고 이후에 먹는 탄수화물의 혈당 상승을 막아주거든요. 안토니오 할아버지도 매끼 15분 전에 채소를 드세요. 조리법이 정말 중요한데요. 하루에 적어도 3가지 방법으로 드세요. 아침에는 생으로 샐러드, 점심에는 볶아서, 저녁에는 발효시킨 채소를 드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케일은 아침에 사과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거나 올리브 오일에 마늘과 함께 볶아서 드세요. 시금치는 된장국에 넣어서 끓여 드시거나 나물로 무쳐서 드시고요. 토마토는 올리브 오일과 함께 익혀서 소스로 만들어 드세요. 한 끼에 드실 양은 주먹 2개 크기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생채소는 주먹 하나 크기 정도로 시작하세요. 채소를 잘 안 드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좋아하는 과일과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드세요. 바나나와 시금치를 갈면 시금치 맛이 거의 안 나요. 그리고 점차 채소 비율을 늘려가시면 돼요. 또 다른 방법은 국물에 넣어서 드시는 거예요. 된장국, 미역국, 닭고기 스프에 채소를 넣으면 거부감이 훨씬 줄어들어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시금치나 케일 같은 칼륨이 많은 채소를 조심하셔야 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칼륨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하고요. 또 혈액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케일이나 브로콜리 같은 비타민 K가 많은 채소를 일정하게 드셔야 해요. 갑자기 많이 드시거나 끊으시면 안 돼요. 자, 채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놀라운 음식이죠? 그런데 마지막 1위는 더욱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냄새 때문에 기피하고 있던 그 음식이 사실은 세계 최고의 장수 음식이었다고요. 장과 면역력의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건강관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건강 정보를 나눠주세요. 드디어 세계 장수 마을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 1위를 발표할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발효식품이에요. 김치, 요구르트, 된장 같은 것들 말이에요. 발효식품이요? 김치는 짜고 요구르트는 차갑고 된장은 냄새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우리 나이 되면 매운 김치나 찬 요구르트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불가리아 로도페산맥에서 만난 68세 마르코 페트로프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완전히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5년 전까지만 해도 변비가 정말 심했어요. 사나흘에 한 번씩밖에 화장실을 못 가시고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됐다고 해요. 면역력도 약해서 감기가 달고 살았고 대상포진도 2번이나 앓으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가시고 소화도 완벽해요. 더 놀라운 건 5년간 감기 한 번 안 걸리셨다고 해요. 68세인데 30대처럼 활력이 넘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매일 아침 요구르트와 저염 김치를 함께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된장국도 일주일에 3-4번은 끓여 먹고요. 매일 발효식품을 드신다고요? 그것도 김치와 요구르트를 함께요? 정말 의외였어요. 그래서 불가리아 장수 마을 주민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3가지 이상의 발효식품을 드시더라고요. 요구르트, 치즈, 발효야채, 발효된 곡물 등 다양하게요. 왜 발효식품이 장수의 비밀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장내 미생물 때문이에요. 우리 장에는 100조 개가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미생물들이 우리 면역력의 70%를 담당해요. 나이가 들면서 좋은 미생물은 줄어들고 나쁜 미생물이 늘어나는데 발효식품이 이를 되돌려놔요. 발효식품에는 살아있는 유익균이 수십억 개씩 들어있어요. 이 유익균들이 장에 들어가서 나쁜 균들을 몰아내고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장벽이 튼튼해지면 독소가 혈관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서 전신염증이 줄어들어요.
또한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효소들이 소화를 도와줘요. 특히 나이 들면서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드는데 발효식품의 효소가 이를 보완해 주는 거죠.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매일 발효식품을 3회 이상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전체 사망률이 40% 낮았어요. 심장질환 위험은 50%, 뇌졸중 위험은 45%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우리가 발효식품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들이 대부분 틀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편견, 김치는 짜서 혈압에 나쁘다. 이건 김치를 잘못 먹기 때문이에요. 마르코 할아버지처럼 저염 김치를 선택하고 국물은 버리고 건더기만 드시면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편견, 요구르트는 차가워서 소화에 나쁘다. 이것도 먹는 방법의 문제예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30분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거나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면 부담이 없어요. 세 번째 편견, 발효식품은 냄새나고 맛없다. 이건 좋은 제품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발효된 식품은 깊고 풍부한 맛이 나요. 그럼 발효식품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직후예요. 밤사이 비어있던 장에 음식이 들어간 직후에 유익균을 보내주면 정착률이 높아져요. 마르코 할아버지도 매일 아침 8시에 아침 식사를 마친 후 15분 뒤에 요구르트와 김치를 드세요. 조합도 중요한데요. 요구르트와 김치를 함께 드시면 상승 효과가 있어요. 요구르트의 유산균과 김치의 유산균이 서로 다른 종류라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늘어나거든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플레인 요구르트 한 컵에 저염 김치 한 젓가락 정도를 함께 드세요. 처음에는 맛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일주일 정도 드시다 보면 오히려 중독될 정도로 맛있어져요. 된장국은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끓여 드세요. 된장의 메주균이 장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다만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 저염 된장을 선택하시고 채소를 많이 넣어서 드세요. 한 번에 드실 양은 요구르트 기준으로 200ml, 김치는 한두 젓가락, 된장국은 한 그릇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발효식품을 처음 드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일주일은 요구르트 반 컵부터 시작하세요. 장내 미생물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가스가 찰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 점차 양을 늘려가세요. 김치가 너무 매우시다면 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거나 김치찌개로 끓여서 드세요. 매운맛은 줄어들지만 유익균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발효식품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플레인 요구르트를 선택하세요. 설탕이 들어간 요구르트는 유익균보다 나쁜 균을 더 늘릴 수 있거든요. 김치도 첨가물이 적은 것을 선택하시고요. 또한 항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항생제를 다 드신 후에 발효식품을 시작하세요. 항생제가 유익균까지 죽일 수 있거든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발효식품에 살아있는 균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또 히스타민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세계 장수 마을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 5가지 어떠셨나요? 5위 블루존 올리브오일부터 4위 등푸른 생선, 3위 콩류, 2위 채소, 그리고 1위 발효식품까지.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음식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마리아 할머니의 올리브오일, 타케시 할아버지의 고등어, 릴리 할머니의 두부, 안토니오 할아버지의 채소, 마르코 할아버지의 요구르트와 김치. 이 분들이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게 아니라 그냥 매일 이런 음식들을 드셨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한 5가지 음식을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김태수 아저씨처럼 검사 수치에 놀라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올리브오일 1스푼, 점심에는 고등어 한 토막,
저녁에는 두부와 채소로 든든하게, 그리고 식후에는 요구르트와 김치 한 젓가락.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에는 맛이 낯설 수도 있고 소화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2, 3주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변비가 해결되고 혈압이 안정되고 면역력이 좋아지는 걸 직접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나누세요. 건강한 식단은 함께 할 때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댓글에 오늘부터 장수 식단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공유해 주세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 지금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85세에 마라톤을 완주한 할아버지처럼 90세에 텃밭을 가꾸는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 정보는 많은 사람이 알아야 의미가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장수 마을 사람들의 운동법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90세에도 계단을 뛰어다니는 할아버지들의 비밀을 공개할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지금 당장 냉장고에 가서 이 음식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없다면 내일 마트에 가서 하나씩 사보시고요.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